칼만 잡으면은 난 이상하게 홀린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펜을 들기조차 무서웠던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언론 통폐합 시절인 1982년. 선데이 저널은 그렇게 겁도 없이 태어났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 대한민국이 상당하게 정치 격변기에 있었어요.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5.18 광주 사태가 터지고 또 그 데모가 연일 끊이질 않고 그 다음에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 고발,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초석이 되고자 선데이 저널의 출범은 이미 세상을 놀래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해외 교포 언론이 일간지나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사실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언론 통폐합으로 재갈을 물려 역사를 왜곡시켰다. 사전 검열로 한국의 기자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선데이 저널에 접촉해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창간 초기 반정부 민주화 신문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역사적 배경이 됐다. 민족 사관에서 그 바라보는 그 시선, 80년대 그 민주화 과정에서 싸울 적이 참 목숨을 걸고 싸웠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데이 저널과 민주화 운동, 야당색이 짙은 반정부 신문의 역사는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선데이 저널은 당초 만화 매체인 주간 만화로 시작됐다.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꿈이었던 여는 발행인. 소년 한국일보 신인 작가 출신으로 이현세, 허영만 화백 등과 동문수학한 남다른 이력에서 느껴지듯 힘든 이민사회의 웃음을 전달하는 소박하고도 애틋한 의미로 출발했던 것이다. 80년도는 사실 한인사회 이민 정차 시작하는 무렵이었었죠. 최초로 만화 신문 나왔었으니까 아마 제일 많이 주목받았죠. LA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신문을 읽게 됐고 매주 나오는 날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기사들이 나오는지, 각양각색의 기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사회에 흥미진진한 주간지로 그 매주마다 안 나오면 섭섭하고 그 주간지를 아주 찾는 인기 있는 주간지로 발족을 했습니다. 사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은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암울한 암전의 시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화 신문인 선데이 저널은 숱한 회유, 협박, 공갈에 시달렸고 심지어 테러 행위까지 당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 중에 가장 뜻깊었던 거는 선데이 저널에서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다뤘다는 거. 그러다가 우리 동포들이 많은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도 일으켰고 많은 시련을 갖게 됐겠죠. 저가 뒤에가 보이는 데가 주차장인데 그때도 내가 거기서 마감을 하고 나올 때 한번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때 검 복면을 쓴 젊은 사람 3명이서 내 봉고차 뒤에 숨었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그때 그 박종규 씨 기사 관련돼서 그 기사를 계속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렇게 나한테 다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안 쓴다 그랬지 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달빛에 그 칼을 보니까 정말 오줌을 쌌어 내가. 1984년 10월 선데이 저널 임대 사옥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실로 오랜만에 그 당시 사옥을 찾아간 여는 발행인.
그때 그 공간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 감회가 새롭다. 그때 여기가 4층 건물이었었어. 그 옆에가 저쪽이 주차장이었었고 10월 26일 날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래. 그래서 다 토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일찍 퇴근을 하느라고 내가 15분 전에 사무실에서 나갔어. 나가고 났는데 저만큼쯤 가는데 한 10분쯤 가는데 막 소방차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사무실 부근에서 막 불길이 솟아 검은 연기가 솟더라고. 그 뒤돌아와 보니까 바로 내 방에서 불이 터지면서 이미 불길이 화염이 막 치솟고 있더라고. 내 방이 4층이었었는데 그 4층에 불을 끄고 나니까 내 방은 천장이 다 날아갔더라고. 이게 이제 그때 LAFD에서도 와서 전부 다 조사하고 건 뭐냐면 이거는 방화다. 그때 내 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폭발물에 의한 화재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15분만 늦었으면 뭐 썬데이저널이 지금까지 이렇게 30년을 지탱해 오질 못했고 이미 난 불기의 객이 됐겠지. 그러나 하여튼 계속 언론을 하라는 사명감이 있었는지 목숨은 살려주시고 건질 거라고는 종이 한 장 없이 다 깨끗하게 다 불이 탔어. 종이 한 장 없는 데서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거지. 불행 중 다행히도 하늘의 보살핌이었을까? 애독자가 소중히 모아둔 수집품을 기증해 자료를 복원하게 된 건 크나큰 재산이었다. 화재가 난 다음부터는 그 세계적으로 나 한 사람만이 그 갖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30년 기념이 곧 오고 해서 이런 기회는 다시 우리 그 신문사에서 보관을 한 게 좋겠다 싶어서 전부 돌려드렸죠. 시대적 상황이 김대중 선생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그랬다. DJ와 썬데이 저널의 만남은 운명적인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막을 수 없었던 질긴 인연을 지니고 있었다. 반군부 독재 성향의 민주화 신문인 썬데이 저널. 사형 선고를 딛고 미국 망명길에 오른 DJ.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염원의 불길이 한국에서 치솟으며 삼위일체가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한열 열사가 이제 사건이 터졌을 텐데 그걸 취재하러 서울에 갔다가 메시지를 남겼더니 호텔로 전화가 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동교동 자택에 가서 김전 선생님하고 이호 여사님하고 나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글씨를 하나 써주시는데 언론이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가의 흥망이 좌우가 되니까 썬데이저널은 꼭 그 역할과 천명을 다 해주라. 그러면서 글을 나한테 남겨주셨죠. 1984년 발생한 화재 사건에 이어 1988년 썬데이 저널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들었다. 여는 발행인이 인터뷰차 한국행에 올랐다가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일가와 통일교 문선명 교주 간에 얽히고 설킨 비화를 다뤘던 기사가 폭발력을 띠자 신동아 측이 그룹 차원에서 모종의 함정을 판 셈이었다. 게다가 반정부 요시찰 인사라는 괘씸죄까지 맞물리며 10개월 독방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 나와서 갑자기 그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참 외롭고 힘들 때였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처음에는 그 있을 때는 좀 당황했었지만은 이내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본인이 반드시 빠른 시간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 발행인은 항소 이유서를 손수 제출한 끝에
2개월의 감형을 얻어냄으로써 누명을 벗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신동아 그룹은 훗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썬데이 저널이 아주 참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이 쓰지 못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지가 이제 한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창간한 게 LA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주간지에서 야심차게 일간지로 변신을 꾀한 것은 꽤 성공적이었다. 기존 썬데이 저널 색채를 유지하는 동시에 YS에 숨겨놓은 딸 가오리 특종을 내는 등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하지만 1992년은 LA 한인 커뮤니티의 크나큰 실기였다. 다름 아닌 4.29 폭동. 폭동의 여파로 무너진 한인 커뮤니티 경제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했다. 이에 LA 매일신문 또한 창간 6개월 만에 주간지 썬데이 저널 발행 체제로 복귀해야만 했다. 이 또한 94년 7월까지였을 뿐 무기한 휴관 결정이 불가피했다. I know he published a weekly Los Angeles riot, and in that riot, Korean community got very, very big damage by that rout. Now, his newspaper published all kind of community, Korean community news at that time. Unfortunately, because the riot make his daily news change to a weekly news.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이 주변 측근 인사들이 벌이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니까 다시 신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또 한 번의 시대적인 요청의 부름을 받았다고나 할까. DJ의 일산집을 구입하는 등 김대중 정부 시절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조풍원 씨. 풍원 씨 부부가 DJ의 그 재산 관리라는 것은 설명한 얘기 아니고 설명한 사실이고. 무기 중개상으로 더 잘 알려진 조 씨는 DJ의 새아들 뒷바라지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03년 복간과 함께 시리즈로 다룬 이른바 조풍원 게이트 심층 기사는 국내외적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한국 언론사 최초로 연운 발행일이 조 씨와 인터뷰에 성공함으로써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4년 5월부터 시작된 썬데이 저널의 BBK 시리즈 보도. 30년 역사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을 특종 보도로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BBK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 전 변호사,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간의 진실 공방전. 결국 썬데이 저널의 보도는 화제가 돼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곳은 LA의 교민 주간 신문인 썬데이 저널입니다. 이 신문은 벌써 6주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형 소송 사건을 심층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상당하게 많이 줬는데도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창간 초기부터 DJ, YS 등 야권 민주화 인사들과 유독 교류가 많았던 썬데이 저널. 미국에 있는 시사 주간지라고 보기엔 한국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로 확연하게 성장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에서조차 그 어떤 정권을 떠나 야당색을 견지하는 신문이라 평가할 정도로 늘 약자 편에 서는 독특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썬데이 저널이 창간된 그때는 오공이 한참 극성을 부리던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굽힘이 없이 정의를 위해서 기사를 쓰고 권력에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또 어디 이렇게 정실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런 그 기사를 정말 뭐 누구한테 그렇게 뭐 위협을 당할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자기 그 소신대로 정론을 펴는 시사 주간지요, 첩보 답사 주간지요, 또 해외 반정부 언론 1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야당이요,
참 우리에게 많은 자존심 갖게끔 한다고. 썬데이 저널의 기사들은 탐사 보도 특성상 폭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저격수라는 호칭이 뒤따랐으며 이 같은 내용은 LA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쓴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언론사라서 30년을 있었다는 거는 굳건히 자기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최근 들어서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썬데이 저널의 기사가 널리 퍼지며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유명세가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는 예측 불허의 결과물을 낳기도 하지만 매번 사실 보도라는 자부심으로 떳떳한 언론사로 우뚝 서고 있다. 사실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일보하고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대한항공 사건, 이유락 사건 등등 내가 소송 걸린 건수만 해도 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건수에다가 또 큰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FBI 수사까지도 받아본 적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못 견뎌요. 연 사장은 하여튼 그런 거를 다 견디고 지금 30년 버텨온 거예요. 31살 청년 연우는 30년이 지난 오늘 60을 넘긴 반백의 중년이 됐습니다마는 진실을 밝히려는 그 열정의 불꽃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연훈 그 이름만큼은 그가 밝히는 진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까운 지인들. 다들 썬데이 저널 30년 역사와의 지난 추억이 한두 가지씩 가슴 한켠에 조며든다. 마치 오늘의 이 순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이라 느껴질 정도로 금방 친숙해진 자리.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과 함께 잔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밝은 날을 기원해본다. 참 젊었을 때 가슴 하나를 시작을 해서 책상 몇 개 갖고 어렵게 시작했던 게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 영역을 유지해 왔다는 거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 힘으로는 그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 독자와 또 광고주와 또 나를 애껴주고 후원해주고 지금까지 사랑해주는 지극히 아껴주시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염려 없었으면은 사실은 참 지금까지 지탱해온 되는 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